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입니다. 02-6676-0321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회는 자기소개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회가 언제 왔는지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내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또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기회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동주 대표가 옆에서 든든하게 조력자가 돼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 시간 전화를 통해서 대표님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 선택이 되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도움드리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조금 더 빠르고 쉬운 고민 해결도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날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는 조금 더 먼저 올려주시는 분들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풍부한 수요와 개발 호재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 도와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구로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신도림 동아 1차 아파트를 네, 2017년도에 매수했어요.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네, 이제 이사 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네. 근데 요즘 매기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이 비과세 혜택을 네. 포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로동 네. 한신 휴플러스 동아 1차 신도림에 보유 중이시니까 정확한 매도 전략에 대해서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구로동 한신 휴플러스는 언제 구입하셨던 거예요? 2014년 여름. 2014년 여름. 네. 그럼 한신 휴플러스는 참 좋은 시기에 구입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신동아가 신도림에 있는 신동아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거를 아까 17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네. 그것도 구입 시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일시적 2주택을 포기하고라도 한신슈를 끌고 가는 게 좋은 거냐가 지금 궁금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팔리지도 않고 안 팔려서? 또 예, 여기에 대해서 애가 또 애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게 딸 건데. 이 따님이 이 한신슈 플러스 네. 애착을 갖고 있다고요? 네, 안 팔고 싶대요. 우리가 그 애착을 갖고 있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별개로 반드시 구분을 해서 그렇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간단해요. 네, 자, 일시적 2주택을 포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포기하는 순간 이거는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2주택이 되는 순간 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 한참 시장이 좋을 때 구입한 거를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처분하게 되는데 그걸 중과를 내고 처분한다. 그럼 세금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조금 손실 보고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오히려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거를 조금 더 괜찮은 거를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그러면 생각을 이게 했어요, 전. 그러면 네. 이거를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 건지만 딱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다른 네. 데로 옮겨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자, 한신유 플러스가 네. 구로동에 있어요. 그리고 남구역하고도 가깝고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뒤편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주거단지를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어서 참 네. 좋기는 해요. 좋기는 네. 한데 우리가 이 지역의 특성이 가장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를 선택을 할 때 자기 만족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나는 좋아. 우리 따님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기가 참 좋아. 이렇게 역세권이고 자기 만족도가 그러니까. 높은 게 있고 네. 타인 만족도가 높은 게 있어요. 네. 타인 만족도. 그러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만족도가 높은 곳, 밀집되어 있는 곳을 실거주 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타인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을 우리가 투자 시장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럼 이 한신주 플러스가 있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내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실제 거주해 보니까. 실적인 것 같으네요. 자, 실적이 조금 크죠. 그죠? 네. 그럼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최근 2015년도부터 네. 자, 2018년도까지 이 3년 동안 기간 동안 특히 이제 16년, 네. 17년, 18년도에 많이 가격이 올라갔죠. 네. 자, 실거주 시장의 특징은 어떠냐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라면 17년,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시장은 꾸준했다가 언제 확 올라왔냐면 2018년도에. 그렇죠. 그죠? 이 아파트 그대로 아마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인 만족도가 높은 투자 시장은 언제부터 네. 움직였냐면 이 한신주 플러스를 구입했던 2014년도 있죠. 네. 14년도 말부터 그냥 그래프가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줬어요. 그럼 네.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정체됐죠. 지금 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갑자기 올라갔던 실거주 시장은 사실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갔던 것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마지막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네. 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정을 제일 먼저 빨리 받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인 만족도가 높은 투자 시장은 지금도 가격만 조금만 낮추면 거래가 돼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2018년도 같은 시장이 펼쳐져야 이 한신주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시장이 지금 언제 펼쳐질지 모르죠. 그렇죠. 그 모르는 거를 내가 또다시 누리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포기하겠다?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포기하겠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이 딱 간단해요. 왜 이 남구로역에 있는 아파트가 같은 7호선 라인에 있는 안양천을 건너 있는 철산동보다도 가격에다가 싼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역세권이고 업무타운 배우 네. 주거지인데 그러면서 네. 나는 서울이야. 근데 왜 네. 거기보다 싸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는 비과세 받고 처분하고 네. 내가 다행히도 또 신동 아파트 구입했잖아요. 그 구입한 시기도 나쁘진 것도 아니고 네. 좋은 아파트 구입해놨으니까 그 거주 네. 아파트로 만족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남는 이제 여유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금은 이제 투자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가서 다른 걸 투자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보유해서 양도세를 중과세 받는 것보다요. 예. 훨씬 더 유리하세요. 일단 이거 처분되고 예. 나면 무엇을 어디에 무엇을 살지는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 다시 연락.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데 네. 제가 서울로 아무래도 아이들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딸한테서 제가 산다는 것도 별 의미 없겠네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처분하세요. 처분하시고 우리 어머님 올라오시더라도 다른 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저기 신도림 그쪽 아파트가 연식이 꽤 됐는데 네. 서울은 연식하고 별 문제가 없어요? 신도림 일대는 거기 또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도 있어요. 그 신도림 그 신동아 바로 옆에. 그래서 네. 그런 지속적인 좀 지역적인 호재도 약간씩 있으니까요. 거기는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네, 예. 마무리 칠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상담을 듣다 보니까 이게 보유와 매도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래가 없다고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보유하기에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선택이었는데 전화를 주셔서 매도 의견 잘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일가 파크자의 오피스텔 50-1번지 원룸을 갭투자로 매수해서 장기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강로의 파크자의 오피스텔을 보셨는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고요. 매수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크자이의 그 오피스텔을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오피스텔을 그 원룸 보시는 거죠? 여기 그 원룸 오피스텔 보시는 거죠? 네, 원룸을 보고. 예. 네, 네. 그러면은 이걸 수익 목적으로 보신 거예요? 예, 시세 차익을 좀 보려고 갭투자로. 시세 차익으로? 네, 만약에 시세 차익으로 보시는 거라면은요.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조금 잘 판단해 보시고 네, 이게 맞는 건지 다른 게 맞는 건지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물건이니까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오피스텔 성격을 딱 놓고 봤을 때는요. 분명히 원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원룸은 기본적으로 수익형으로 출발을 해요. 네, 원래 원룸 오피스텔은 차익형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 차익이 가능한 거냐면요. 여기에 무엇인가가 붙어줬을 때 이 무엇인가, 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뭐냐면 결국은 호재거든요. 네, 호재. 뭐 수학적으로 하면 플러스 알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 파크자이도 분양한 다음에 원래는 수익형인데 분양가보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왜 그랬냐면 호재가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더블 역세권이 있고 기본적으로 용산이잖아요. 그죠? 네. 용산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이 용산이라는 테마는 앞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용산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뭐예요? 민족공원 조성 떠오르죠? 네. 이렇게 보세요. 민족공원의 조성 후와 조성 전과 용산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를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공원 조성 있고 또 이 민족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있는 캠프킴을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파크자이가 바로 다 붙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이 얼마만큼 차익을 실현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히려 이런 조건이 좋아짐으로써 얘가 월세 수익, 지금은 사실 월세 수익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용산이. 월세 수익이 높아져서 차익 실현이 조금 올라갈 확률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차익형 상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차익형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가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룸보다는 우리가 투룸이 전세가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네. 또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전세가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네. 차익형으로 갔을 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규모가 조금 큰 게. 네. 그래서 이 파크자이도 좋지만 좋아서 일정한 차익이 날 거는 예상이 되지만 지역적인 호재가 너무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이왕 내가 차익형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면은
그 차익의 크기가 조금 더 큰 상품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 말씀을 듣고 조금 더 판단하면 다시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조금 이해를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투자 상품이든지 간에 그 투자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 충실을 해야 내가 나중에 원하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냐 조금 얻을 수 있냐가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룸을 차익형으로 보는 건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투룸의 규모를 갖춘 정도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얼마 투룸이나. 그러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 파크장이 좀 오래됐잖아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15년 됐어요. 네,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지금 약간 혼란이 오실 거냐면 15년 분양해 연도가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분양하는 새 거보다는 가격이 좀 싸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예, 그 가격 격차는 조금,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새 것과 15년 된 것과는. 예.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 아래쪽 내려가면 네. 이 한강로 쪽에 보면은 이 해링턴하고 시티파크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존재를 해요. 예. 우리가 똑같이 이 삼각 지역에서 이 오피스텔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 때는 괜찮은데 결국은 내가 이거 한 10년 동안 보유했다 팔 때는 또 어떻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래. 네, 그래서 조금 더 차익형 목적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나한테 좋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유명한 관광지여도 내가 휴양을 목적으로 갔으면 그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선택지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도 어머님이 좀 차익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린 거니까 다른 쪽, 좀 차익형 시장으로 좋은 쪽이 어디일까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또 저희한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고덕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지금 전세 주고 있고요. 네, 예, 가지고 있은 지는 한 10년 넘었고, 네, 네, 그냥 쭉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 아이들 직장이 상암 쪽이다 보니까, 네. 또 직장 근처에 또 전세를 지금 얻어서 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이참에 이거를 처분을 하고 마포 쪽으로 신축으로 지금 좀 갈아타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근데 마포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또 지금 갈아탔을 때 나중에 또 후회 없이 잘한 선택이 되나 좀 고민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의 직주 근접을 위해서 마포 쪽으로 좀 네. 갈아타기 생각을 해보셨는데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갈아타기 전략 도움 드릴 테니까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이사 네. 가볼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레미안 이것도 새 거 아닌가요? 네, 새 거예요. 완전 새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 10년 동안 갖고 계셨다니까? 네. 네. 그런데 거주지가 이제 그 직장이 마포 근처다 보니까 마포의 네. 그 아파트 단지를 보신 거고, 그죠? 네, 그쵸. 예, 네, 네, 가격 차이가 좀 그쵸.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네. 일단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처분하고 마포로 가시는 거는 저는 좀 동의를 할게요. 장기간 봤을 때도요? 네, 장기간 봤을 때도 동의를 할게요. 네. 그런데 그 시기는 얘를 처분하는 시기하고 그 마포의 아까 그 레미안 프로지오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거를, 예. 네. 그거를 사는 시기는 조금 이따 사실 그러니까 약간 처분 시기가 매수 시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스스로가 좀 조절을 하실 그 지혜는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레미안을 왜 팔고 그리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강동도 상당히 핫하고 좋은 시장은 맞아요. 좋은 시장은 맞는데 네. 너무 핫한 게 이게 단점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지구가 조성돼서 자족 기능을 갖추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게 지금 고덕 주공 단지들이 전부 다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올해 말부터 19년 말부터 내년 그러니까 2020년 요때까지 꾸준하게 입주를 할 거예요. 네. 꾸준하게 입주를 하고 이게 정리가 되려면 한 2, 3년 정도의 최소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럼 이때까지 이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네. 얘들도 전세 시장이 흔들려요. 임대 시장이. 그렇다면 가격이 지금부터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조정을 받을 거냐면 하향 조정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네. 물론 이 업무지구가 분양을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기업들이 돌아가는 지금으로부터 한 4년에서 5년 뒤 이때 정도면은 다시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다 해소는 돼요. 그런데 이 업무지구를 조성을 하면서 이 강일 3지구라는 곳에 해가지고 여기서도 한 13,000세대가 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입주가 공급과 입주 물량으로부터 조금 너무 자유스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곳은 분명한데 그 기간 동안 거쳐야 되는 고통이 조금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고통을 겪기 전에 지금은 가격대가 아직 좋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대에 처분을 하는 거니까 이익이 가장 클 때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포에 재개발을 해서 주거시장으로 안정화를 가고 있는 이 단지 또 주변에 마무리가 되고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부가형까지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또 이쪽 지역 앞쪽에도 또 재개발 추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 주거 지역이 확장하는 서울 도심의 주거지에 확장이 되는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건 찬성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차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고로 레미안을 조금 더 지체하는 순간 네. 더 깊이 조정받는 속에서 내가 팔아야 되는 거니까 파는 게 원활하지가 않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여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건데 더 좋아지는 거를 내가 좋은 조건에 사지를 못하겠죠. 아, 조정받을 동안요? 네네 그렇잖아요. 얘는 네. 지금 조정받으니까 가을쯤 가서 사기 아주 좋을 거고 레미안은 근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미안은 가을쯤 가면은 입주 물량 터지면서 더 안 조건이 더 안 좋을 거고 네. 조금 파는 거는 빨리 사는 건 조금 늦게 지역적인 이동하시는 거는 지역적 특성이 확실히 정해졌으니까 잘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패턴을 자꾸 갈아타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아드님분들의 자녀분들의 직장 문제를 제외하고 나서도 충분히 그만큼의 더 플러스가 되는 호재들이 있으니까 옮겨볼 만한 가치가 높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움직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서 올려주신 고민 사연들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많은 분들이 사연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옆에 있는 동일 하이빌 1단지 42평짜리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도 시기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매도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면은요. 1차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 상담하신 분이 좀 좋은 케이스를 상당히 지금 상담을 들어오셨던 건데 실거주 시장과 투자 시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실거주 시장이 가격이 큰 변동이 있었을 때 그 시기에 처분하지 않으면요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목동선이 들어오게 되면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이고요. 또 서부트럭터미널도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상당히 개발을 할까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던 곳 중에 한 곳인데 이제는 아마 현대화 사업으로 바꿔서 개발을 할 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하려고 애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역적인 호재가 더 반영되는 시기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1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1차적으로 목동선이 착공에 호재가 왔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두 번째 타이밍은 서부트럭터미널의 개발이 좀 더 본격화됐을 때 이때를 두 번째 매도 타이밍으로 대시면 될 것 같다. 지금은 이미 놓쳤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요자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발이 되는 시점 그리고 목동선이 들어오는 시점을 공략해보라고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고 하시는데요. 일산 문촌 19단지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도 시기 이분도 부탁드린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이 문촌 19단지면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곳이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잠깐 한번 언급해드렸던 곳 중에 한 곳인데 일산이 앞으로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있으면 여기도 전부 다 재건축 연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용적률이 조금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있고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19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한번 분명히 일산에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용적률이 여유가 있는 단지들은 상당히 인기를 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조금 아깝기는 한데 지금 무슨 주택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거랑 또 빗대어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는 이걸 조금 보유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19단지 같은 경우는 GTX 킨텍스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역세권을 더블역세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요.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는 곳 중에 한 곳이 해당이 되거든요. 일산 내에서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현 상태로라면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고는 하셨지만 일단 너무나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 중에도 오픈 채팅방 상담은 함께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마지막에 사연이 일산 문촌 19단지였는데 보유 의견 주신 게 일산 내에서도 서구 내에서도 호재가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이 바로 돈이 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 돈 되는 곳이 어디인지 이번 주 세미나에서 짚어드립니다. 이곳이 돈 되는 곳이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시나요, 대표님? 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요. 네. 조금 규제를 또 한번 강화를 했어요. 네.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예전으로 다시 돌려서 20% 여기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30%까지 임대아파트를 해야지만이 재개발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좋아지는 곳도 있고 나빠지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 좋아지는 곳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곳들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 곳이 어딘지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방향을 다시 또 재편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곳이 그런 곳들이 해당이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이 어디인지 세미나에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이곳이 돈 되는 곳이다 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 이동집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02-6676-0321번 전화 활짝해서 열어놨고요.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가능하신 번호로 지금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지금 매수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아파트 보고 계신가요? 종로구에 있는 사직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여기 거주로 보시나요? 투자로 보시나요? 실거주하고 투자 겸 조금, 알겠습니다. 예, 투자도. 지금 좀 숨차신 것 같은데 숨을 고르시고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사직 아파트 네. 거주금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급하게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네, 네. 네, 숨 좀 고르시고요. 네. 예, 예.
그 사직공원 앞에 있는 건가 봐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소규모로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실거주하기에는 괜찮은데요. 네네. 투자 목적은 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가 이곳이 입지는 너무 좋아요. 네네. 그죠? 네네. 서울엔 3개 도심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남, 영등포, 여의도 이게 2개 도심이고 나머지 1개 도심이 이쪽을 일컬으는 여기인데 여기를 다른 곳은 지역 뭐 강남,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한양도성 그랬어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는 도심은 도심인데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개발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이 보신 이 사직 아파트 있는 곳이 3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이 3호선 라인을 중심을 쭉 놓고 보면은 이 사직공원이 옛날에 그 제사 지내던 곳이거든요. 네네. 자, 사직공원, 경복궁, 창경궁, 종묘까지 해서 전부 다 문화재가 있는 곳이죠. 네.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개발이 안 되고 보존 또는 개량. 그렇다 보니까 북촌마을이나 서촌마을은 이런 보존과 개량하고 조금 맞으니까 관광객들을 유입하면서 보존은 되지만 그 지역의 가치적인 상승으로 해서 조금 땅값이 오르니까 네. 단독주택이나 이런 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득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예. 이렇게 자그마한 걸 갖고 있으면은 개발이 안 되니까 이득이 안 돼요, 나한테는. 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가 개발이 되는 거냐면 5호선부터 1호선 라인 쪽 아래쪽 이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권에 위치해 있고 위치도 직주 근접도 갖추고 있고 주변의 환경도 좋아서 실거주하기는 좋지만 네네. 투자 목적을 만족하기엔 너무 힘든 곳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조금의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면 네. 이왕이면은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 도심 접근성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은 3호선 라인을 타고 가격대가 내가 부담스럽다라면 이쪽 그 서대문구 쪽 있잖아요. 네네. 그 3호선 라인에 있는 그 아파트들 있잖아요. 요즘 물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도 네. 그 새로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쪽을 네. 눈여겨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거주 목적이시니까 교통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역세권 쪽으로 발품 팔아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투자 가치로 2군데 보고 있는데 어디가 괜찮은가 해서요. 네, 어디 보셨나요?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 23평이고요. 네, 노원구 상계 3단지 23평이요. 알겠습니다. 상계 주공 3단지 이렇게 2군데를 보셨는데 네. 거주 또 하실 거고요. 아니, 거주는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만? 네, 어디가 네. 더 가치가 높을지 그러면 가치 평가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디 매수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철저하게 투자 목적으로 보신 거네요. 네,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있나 자. 해서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네. 제가 내려드리는 결론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해 보세요. 네. 자, 분명히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자, 투자 목적이면은 뭘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개를 봐야 돼요. 자, 처음으로는 지역을 보는 거예요. 네. 자, 다음으로 뭘 보는 거? 입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뭘 보는 거냐면 호재를 보는 거예요. 네. 자, 롯데. 그리고 아까 하나 뭐라고 그러셨죠? 노원구 상계 3단지요. 상계주공 3단지. 네. 자, 지역으로 보면 롯데는 어디예요? 롯데는 황학동, 도심. 네. 그죠? 네, 네, 네. 상계 3동은 도심은 아니고 서울의 외곽. 네. 지역적으로는 롯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입지가 크죠? 네. 네. 근데 입지를 막상 이 단지의 입지를 보니까 롯데캐슬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그죠? 네. 상계 3단지는 역세권이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호재. 내가 네. 투자를 받다라는 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르려면 호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호재에는 2가지가 있어요. 지역적인 개발 호재하고 자체적인 호재. 자, 네. 지역적인 호재부터 볼게요. 황학동은 황학동 자체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심의 다양한 곳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도심의 다양한 곳이 개발이 되는 거죠. 네. 지역적으로 시너지를 얻는 곳이에요. 개발 시너지를. 상계 3단지는 여기는 뭐냐면 창동 역세권에 해당되죠. 네. 지역적으로 직접 개발되죠. 네. 자, 다음 자체 개발.
롯데캐슬은 이미 개발을 해서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죠. 네. 앞으로 자체 개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상계 3단지는 개발을. 나중에 사업성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어쨌거나 얘는 상계동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네. 자, 뭐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 상계동이요?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특히나 상계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그 주공 라인에서도 좀 각광받는 곳이니까요. 이쪽 매수 찬성 의견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기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대우디 오빌 네, 오피스텔인데요.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그걸 계속 보유해야 할지 네. 아니면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매도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주변 가격보다 우리가 평수가 큰데 네, 우리 평수는 18평형이거든요. 그 네. 전에 한 10년 전에 정해가지고. 네. 그런데 주변 가격보다도 지금 저렴한 가격에 매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알겠습니다.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게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아버님. 바로 네, 대표님 네.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역삼동에 대우 디오빌이 두 곳에 있잖아요. 네. 어디 그 역삼역 쪽이에요? 아니면 강남역 쪽이에요? 강남역이요. 강남역 쪽이. 824에 25번. 아, 강남역 쪽이에요? 네. 이게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고요. 네. 지금 월세 놓고 계세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거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아, 요즘 그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싼 것 같아서 불안하신 거예요? 아니, 네. 다른 거는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네. 지금 분양 가격을 보면은 네. 8평대가 2억 몇천, 7, 8천 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18평형이거든요. 그게 네. 자, 근데 그런데 그게- 월세 수익은 어때요? 월세 수익은 지금 3천에 이거 만약에 구입 가격 대비 현재 월세 수익으로 따지면 수익률 되게 높지 않아요? 그때 당연 수익률은 좀 높죠. 높죠. 이거는 네. 보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디오비는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오래됐어도 왜냐하면 지금 그 강남역에 추가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네. 오래됐지만 이런 곳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강남은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이동인구도 있는 곳이고 또 테헤란호의 중심, 딱 테헤란호가 있는 곳이고 대기업도 있는 곳이고 주변에 또 하나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공급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못하는 곳. 이런 곳은 단순히 내가 이 오피스텔이 오래됐다고 처분할 게 아니고 당연히 새 거하고 내 거하고 비교를 하면 새 거 분양하는 게 훨씬 더 비싸죠. 근데 네. 그거를 비교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예전에 샀을 때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자, 새로 분양하는 것,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신규를 분양을 하면서 수익률 때문에 월세를 높여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내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도 월세가 일정 부분 따라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구입 가격 대비하면 수익률을 이거 처분해서 이런 수익률 나오는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뭐냐면 자산 가치는 계속 보존하면서 수익률이 좀 높고 결국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요. 내가 다른 데 어설픈 차익형 사는 거에 못지않은 똑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당분간 더 보유하세요. 네, 아버님 보유 의견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